월간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좀 더 빨리 잡혔으면 좋겠는데 이로 인해서 재택 원격 근무 캠페인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MS에서 6개월간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잘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총판 라이브분들 모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저는 오피스 클라우드의 고현정이고요. 우리 오늘 초대해드린 라이브분들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네, 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브 코리아에서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김선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라이코리아에서 영업 담당하고 있는 최유나입니다. 네, 저는 라이브 코리아에서 엔지니어 담당하고 있는 김혜은입니다. 네, 저는 라이코리아에서 엔지니어 역시 담당하고 있는 손상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일부러 조금 다양한 시선으로 좀 모셨습니다. 저는 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마케팅, 영업, 그리고 엔지니어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여러분들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한 기업 기관이 늘면서 IT 업계가 이들을 위한 솔루션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협업 솔루션 팀즈를 중소기업과 교육기관에 무료 지원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팀즈는 메신저, 화상과 음성회의, 문서 공유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스트소프트도 자사 클라우드 협업 플랫폼 팀업의 프리미엄 버전을 6개월 동안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의 위기 경보 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신규 가입자 수가 33.3% 증가하는 등 기업들의 협업 솔루션 문의가 급증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IT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한다라는 뉴스 아마 보셨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팀즈를 6개월간 무료로 쓰실 수 있도록 풀었는데요. 먼저 우리 재택근무에 필요한 솔루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3월에 세미나에서 살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재택근무를 하시는데 어떤 솔루션들이 필요한지 다 한 번쯤 이제 훑어봤는데 우리 이미 보셨던 것처럼 뭐 화상회의도 필요하고요, 메신저도 필요하고요, 뭐 일정 관리도 필요하고요, 스케줄 관리도 필요하고요, 다양한 재택회의 솔루션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팀즈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에 이미 저희 오마스가 어떻게 일을 재택근무로 하고 있는지는 들어봤고요. 오늘 모신 그럼 라이브는 어떻게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지 혹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언제였죠? 2월 말부터 재택근무를 시작했어요. 벌써 한 달 정도가 넘은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과 좀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되는 편이어서 왜 그런가 되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뭐 채팅이라든지 온라인 비디오 이런 온라인 미팅, 비디오 미팅 이런 거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할 때도 플래너 같은 툴을 활용해서 업무에 잘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재택근무를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항상 상사랑 얘기할 때 온라인 미팅, 비디오 미팅으로 얘기를 원래 재택근무 전부터 쓰고 계셨던 네, 계속 그렇게 오래 전부터 사용을 해오고 있고 그렇게 진행해온 그런 노하우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재택근무를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재택근무 전부터 팀즈를 계속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뭐 그런 공백이나 이런 거 없이 그대로 네네네. 그냥 재택근무가 이어진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만으로는 잘 모르실 수 있어서 뭐 채팅이나 자료 공유나 뭐 기타 화상회의나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전화나 카톡보다는 팀즈로 채팅으로 업무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그 전화가 더 빠르지 않아라고 하시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 그 통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다른 업무 중인 사람들도 있고 미팅이거나 전화를 못 받는 상황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팀즈 채팅으로 해서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하고 이 사람이 업무 그 대화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을 하면서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팀즈의 채팅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팀즈로 자료 공유가 바로 가능한데요. 보통 이제 이메일로 주고받으시는 경우에는 바로바로 그 자료에 접속하기가 힘든데 팀즈로 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 기반이다 보니까 이제 바로바로 자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공유된 파일 또한 실시간으로 공동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집된 내용에 대해서 기록 또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한 아웃룩 캘린더랑도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관리도 하실 수도 있고 또 일정에서 모임을 미리 예약을 하시면 온라인 미팅을 음성 혹은 화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팀즈가 도대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무료 팀즈 6개월간 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톡, 라인, 네이토 또는 개발을 해서 쓰시는 경우 있을 거고요. 자, 여러분들 자료 공유하셔야 되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나 드롭박스 또는 나스 또는 웹하드를 통해서 자료 공유를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팀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카카오톡, 슬랙, 잔디 또는 역시 개발을 통해서 하고 있죠. 이게 다가 아니죠. 기록도 있고 일정 프로젝트 관리, 화상회의도 있는데 자, 기록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에버노트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고요. 이거 보이시나요? 한 땀 한 땀 손으로 다이어리를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일정과 프로젝트 관리는 구글 캘린더들 많이 쓰시고 계시고 엑셀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또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뒤에다가 칠판에다가 한가득 일정을 써놓기도 하시죠. 자, 화상회의 같은 경우는 줌, 행아웃 구글 또는 시스코의 웹엑스를 쓴다거나 다양하게 쓰고 계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만 해도 메신저, 자료 공유, 팀 커뮤니케이션, 기록, 일정 프로젝트 관리, 화상회의로 굉장히 많은 솔루션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만 집중하기도 어려운데 이걸 다 알아서 준비하고 도입하고 공부하고 이걸 써서 일을 하기는 너무 힘들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재택근무를 하셔야 하는데 얘네를 하나하나 또 다 도입하고 테스트해보고 우리끼리 쓰자 뭐 룰죠.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메신저, 자료 공유, 팀 커뮤니케이션, 기록, 일정 및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화상회의를 다 넣어서 하나로 만든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팀즈 하나에서 메신저도 하실 수 있고 자료 공유도 할 수 있고 팀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기록, 그 다음에 일정과 프로젝트 관리를 하고 화상회의까지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팀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팀즈를 써서 재택근무가 가능한지를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의 경우가 이 경우일 것 같은데요. 영업을 하시다 보면 대부분 외부에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때 팀즈를 많이 쓰시게 될 텐데 과장님이 외부에 있을 경우에 네, 팀즈 쓰시는 거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파트너 미팅이나 고객 미팅 때문에 외부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뭐 팀즈로 회의를 하거나 팀즈로 채팅을 할 때 가지고 있는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휴대를 하고 있다고 하면 핸드폰으로 접속을 하고요. 노트북이 가지고 있다면 노트북으로도 하고요. 만약에 급한 상황이다 그러면 뭐 PC방이나 아니면 거래처에 있는 PC에서 접속해서 온라인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개를 계속 해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과장님처럼 외부에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팀즈의 가장 큰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여러 기기에서 다 동기화가 되는 거.
네, 그쵸? 동기화 문제가 제일 많이 거론이 되는데, 여기에서 접속했다가 뭐 다른 걸로 또 접속을 하게 되면 내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편집하는 것도 실시간으로 제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제가 편집한 것도 다른 디바이스에서 했더라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로 정말 딱 대놓고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럼 팀즈랑 카카오톡이랑 뭐가 대체 달라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시간 동기화가 데이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팀즈는 데이터 유실에 걱정이 전혀 없고요. 클라우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 대화했던 내역이 PC에서 동기화가 안 돼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업무로 대화했던 내용들을 PC에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맞아요. 오거나 회의 중에 그거 좀 찾아봐 라고 했는데 갑자기 조회가 안 돼서 핸드폰을 꺼내 봐야 되고 다시 찾아봐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업무적인 내용들은 다 팀즈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핸드폰을 바꿨는데 카카오톡을 백업을 안 했더니 어떤 건 살아있고 어떤 건 죽어있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팀즈 같은 경우는 딱 설치를 하고 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동기화가 되더라고요. 되게 편했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뭐 핸드폰을 분실하거나 아니면 뭐 초기화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문제가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데이터 유실에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부서별로 단톡방처럼 방을 만들어서 채팅이 가능할까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채팅 기능을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앱에서 좌측에 위치한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채팅을 클릭하시면 1대1 채팅, 그리고 1대4 채팅을 두 개 다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앱 상단에 메시지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시면 원하는 팀원과의 채팅을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하고자 하는 팀원의 이름을 혹은 팀원 그룹을 입력하시면 바로 채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1대1 채팅인 경우에는 이렇게 한 명만 넣으시면 바로 1대1 미팅이 시작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으로 다시 그룹으로 채팅하시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그룹으로 2명 이상, 3명 이상 원하시는 멤버를 얼마든지 추가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팀원과 그룹으로 채팅하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여러 명의 팀원을 추가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 화살표 모양이 있습니다. 이 화살표 모양을 클릭하시면 채팅방의 그룹 이름 또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명으로 일단 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지정하신 다음에 하단에 새 메시지 입력 창에서 메시지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그룹 채팅이 바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럼 자료 공유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방법을 직접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채팅창에서 자료 공유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폴더 내의 파일을 채팅 메시지 입력란에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시면 됩니다. 채팅 내용이랑 같이 전달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한 첨부 파일 아이콘을 통해서도 자료 공유가 가능합니다. 원드라이브 혹은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원드라이브 내에 당연히 업로드 되어 있는 파일에 한해서만 이제 공유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내 컴퓨터에서 업로드를 클릭하시면 해당 파일이 있는 폴더에서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를 해주신 후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유한 자료들은요, 파일 탭에 가보시면 리스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팀에서 자료를 공유하는 방법도 채팅과 동일합니다.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도 자료 공유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첨부 파일 아이콘을 통해서도 공유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원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컴퓨터에서도 한번 업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최근이라는 옵션과 팀 및 채널 검색이라는 두 개의 옵션이 있는데요. 최근 옵션에는 제가 최근에 팀즈에서 열어본 파일들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하나를 선택해서 업로드해서 파일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공유하는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공유한 파일을 동시에 작업자들이 들어와서 같이 편집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역시 직접 보여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요. 팀에서 파일이 들어있는 채널을 들어가서 편집할 파일을 클릭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엑셀을 선택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팀 앱 내에서 엑셀 파일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현재 이 엑셀 파일에 대해서 이제 여러 명의 사용자가 편집을 하고 있는데, 누가 편집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이니셜을 마우스 오버하게 되면 이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누가 어떤 부분을 편집하고 있는지도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파일들은 어디에 저장이 되고 또 다시 찾아볼 수 있는지도 한번 알려봐 주시겠어요? 네. 네, 팀즈의 파일 저장 기반은 쉐어포인트 기반인데요. 기본적으로 저장된 파일의 경우 팀즈 내에서 채널 선택하셔서 상단의 파일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상단의 쉐어포인트에서 열기 탭을 클릭하시면 쉐어포인트 웹이 열리면서 문서 탭에서 파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들은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근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은데요. 연봉 정보 또는 직원 평가 등의 민감 정보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팀 내에서 봐야 할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을 사람이 있고 하는데요. 이런 민감 정보가 있는 자료의 공유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알려봐 주시겠어요? 물론 메일로도 공유할 수 있겠지만 검색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팀즈의 프라이빗 채널을 이용해 보세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우선 기타 옵션을 클릭해 채널 추가를 선택합니다. 채널 이름을 입력해 주신 후에 비공개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해당되는 인원만 검색한 후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소유자 혹은 구성원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채팅 또한 일상 업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하는 번거로움이 있으실 텐데요. 프라이빗 채널을 만들어 정말 중요한 파일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재택근무 시에 회의가 많이 필요한데 화상회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상회의를 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대로 채팅을 하다가 바로 하는 방법, 우리 팀끼리 바로 하는 방법, 다른 회사 사람이랑도 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이제 채팅을 하다가 화상회의를 해야 돼요. 또는 음성회의를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일정을 막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채팅을 하다가 요 위에 보이시죠? 비디오를 누르면 바로 화상회의가 되는 거고요. 전화 모양을 누르면 바로 음성회의가 되는 겁니다. 누르자마자 채팅을 하던 사람에게 전화가 가게 되고요. 함께 화상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막 복잡하고 그렇지가 않죠. 자, 두 번째, 팀에서 하는 방법은 팀 대화를 하고 있다가 그 아래쪽에 보이시는 비디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페이지가 뜹니다. 그러면 제목 넣고요. 지금 바로 할 건지 아니면 예약을 해서 할 건지 정하시면 되세요. 지금 바로 하게 되면 우리 팀에서 바로 미팅이 진행이 되게 되겠죠. 자, 세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다른 회사 사람도 초대를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자, 우리끼리도 할 수 있지만 자, 예약을 하고 싶은 경우에요. 일정으로 가서 여기 가시면 New Meeting 누르게 되면은 미팅을 예약을 할 수가 있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목 넣고요. 내가 원하는 날짜, 오늘이 아니라 내일 또는 모레 뭐 원하는 날짜와 시간 넣고요. 필요한 사람을 초대를 해서 저장 누르게 되면은 초대 메일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약된 시간에 들어와서 화상회의를 하실 수가 있죠. 이 부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를 들어 다른 회사 사람이요. 다른 회사 사람이 오피스 365를 쓰지 않아요. 팀즈를 쓰지 않아요. 관계없습니다. 그냥 이메일로 초대하면 되세요. 그 회사의 이메일 또는 뭐 다음 메일, 네이버 메일, 네이트 메일 뭐 다양한 아무런 포털 메일도 다 그냥 넣어서 초대를 하시면 초대받은 사람은 그 시간에 그 일정에 그냥 참석하기만 누르면 바로 화상회의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막 옛날처럼 막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막 스튜디오 구축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초대를 통해서 그냥 필요한 사람들 참여해서 화상회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상회의를 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화상회의 할 때 꼭 웹카메라나 헤드셋 장비가 필요한지 이제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이제 뭐 노트북이나 뭐 이런 걸로 해도 충분한데 혹시 어떠신지 한번 저희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회의를 할 때는 개인 노트북이 모두 있기 때문에 노트북의 그 카메라로 다 그 진행이 가능하고요. 근데 1대1 다관계라고 하면은 한 사람이 다 옹기종기 모여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웹카메라나 아니면 화상회의 전문 장비로 진행을 하시면 아무래도 회의의 퀄리티가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장비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톱 사용하시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웹카메라 작은 걸로 연결을 해서 활용을 하시고요. 헤드셋과 함께. 그리고 1대 다관계 소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로지텍의 뭐 미덥이나 아니면 커넥트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선명한 화질과 선명한 그 보이스로 회의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3월 세미나에 썼던 게 그 제품인 네, 맞습니다. 거죠? 로지텍의 미덥 제품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죠. 네.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냥 노트북에 있는 걸로 1대1 하시거나 그냥 뭐 여러 명 하실 때는 관계가 없고요. 근데 뭐 회의실 내에서 1대 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명이 회사 대 회사 뭐 이렇게 회의를 하실 거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지텍 화상회의 장비를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마스에서 할인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support@ocl.co.kr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화상회의를 할 때 우리끼리는 당연히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끼리가 아니라 다른 회사 사람, 거래처 사람, 뭐 이런 사람들과 또 회의를 하고 싶겠죠. 그럴 때 이 사람들도 초대가 가능할까요? 조직이 아닌 외부 사용자에게 미팅 초청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팀즈 앱을 켜신 다음에 왼쪽에 일정을 클릭해 주십니다. 그 다음으로 새 모임을 클릭해 줍니다. 미팅의 타이틀을 입력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 플랜 미팅으로 하고 이 미팅에 꼭 참석해야 할 외부 담당자 이메일을 입력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 지메일 계정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초대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메일 계정에 리미테이션은 없고요. 지메일이나 뭐 야후, 한메일, 네이버 그냥 회사 도메인 이메일 그 어떠한 이메일로도 초청장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미팅을 언제 진행할 건지 일정을 설정해 주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4월 7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가능한 걸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미팅을 조직 내부 채널에 공지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채널 추가라는 탭이 있죠. 여기에 채널에 어떤 외부 조직과 미팅이 있는지 공지를 통해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반복도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매주 진행되는 미팅이라면 매주에 놓고 이벤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를 보내기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월 7일에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진행하는 마케팅 플랜 미팅이 생성이 되었죠. 이렇게 생성이 된과 동시에 외부 사용자에게로 초청장이 자동으로 발송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지메일 계정으로 가서 실제 이 인비테이션이 발송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 지메일 이메일 계정으로 제가 로그인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팀즈 인비테이션, 미팅 인비테이션이 이렇게 전송이 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팅 시간에 외부 담당자는 이거 캘린더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팀즈 미팅에 참석하실 수 있고요. 먼저 링크도 포함되어 있어서 링크를 통해 손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클릭해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클릭을 했고요. 만약에 외부 담당자 디바이스에 팀즈가 설치되어 있으신 경우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앱으로 열기가 가능하시고요. 굳이 팀즈 앱이 없으시다면 대신에 웹에서 참가하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신에 웹에서 참가하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팀즈 미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임 시작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미팅 참여하시는 분들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름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요. 여기에 저는 제 이름을 그냥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하고 카메라는 끄고요. 마이크도 끄고 한번 참가해 보겠습니다. 지금 참가하기. 이렇게 모임에 누군가가 곧 입장을 허가할 것입니다. 라고 메시지가 뜨죠. 그래서 이 모임을 생성한 사람이 이분의 입장을 허가하면 이 미팅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팀즈 화면으로 돌아왔는데요. 여기 있는 플랜 미팅에 참가하기를 통해서 한번 미팅에 참가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도 한번 끄고 지금 참가를 눌러서 어떤 화면이 나오나 볼까요? 아까 제가 김성아라는 이름으로 모임에 참가를 했고 대기실에 있다는 표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모임을 이끌이니까 여기서 입장을 허용해 주게 되면 대기실에 있으시는 외부 참석자들이 이렇게 게스트의 입장으로서 여기 미팅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다 너무 궁금해 하시는 것들만 해가지고 재택근무를 할 때 출퇴근과 일정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3월에 정말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3가지 방법을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제일 간단한 방법이죠. 네, 제일 간단한 방법은 내 그런 캘린더를 팀과 공유하는 방법이겠죠.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하면 캘린더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캘린더에 들어가시면 일정 공유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내 캘린더를 우리 팀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요. 받는 사람의 우리 팀원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공유할 수 있는데 세부 정보를 얼마나 공유할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약속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해서 그냥 공유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약속 있음과 없음으로 공유하게 되면 이렇게 내 캘린더가 다른 팀원이 봤을 때 그냥 약속 있는지 없는지로만 구분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간략하게만 공유하면
그냥 그 일정에 대한 타이틀만 보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으로 아주 자세하게 가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이걸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람과 팀 미팅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일정에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더 자세한 내용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일정 사용 권한을 일괄적으로 공유하실 수 있는데 한 명 한 명 이메일을 보내시지 않아도 이렇게 일정 속성에 들어가셔서 기본을 검토자로 해주시고 권한 수준을 검토를 해놓고 읽기를 아주 자세하게 하면 우리 팀원 모두가 내 일정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캘린더로 편하게 하시는 방법 방금 알아봤는데요. 그거 말고 조금 더 단계를 올리시면 모바일 앱으로 GPS까지도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자, 오피스 365 안에는 파워앱스라고 하는 무료 솔루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료 팀즈를 쓰시게 되면은 쓰실 수 있는 라이선스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파워앱스로 출근이라는 앱을 만들어 뒀어요. 자, 얘에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이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만든 거예요. 저희는 디자이너가 따로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출근에다 놓고 출근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제 핸드폰에 제가 이걸 찍은 시간이 이제 퇴근 시간이었네요. 6시 3분인데 자, 이렇게 날짜와 시간이 보여지고 제가 있는 곳에 GPS가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누르고 세이브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3월 25일 오후 6시 4분에 출근해서 제 핸드폰의 GPS까지 추적을 해서 이렇게 출퇴근에 대한 정보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어떤 방법이 있죠? 저희 라이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피스 365 인사인 전자결제를 통해서도 근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전자결제 기능은 오피스 365와 연동하여 사용하실 수 있고 오피스 365에서 아이콘을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은 지금처럼 PC로 접속하여 전자결제 대시보드 화면에서 입력하실 수 있고 휴대전화에서 앱으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임직원분들이 출퇴근을 기록하시면 관리자는 근태관리 메뉴에서 임직원별 출퇴근 현황을 레포트 형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별 근태 현황, 주간별, 월별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한 출퇴근 기준 설정 메뉴에서 우리 회사 근무 기준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 계열사나 지점별로 구분하여 등록하시거나 근무조를 설정하여 출퇴근을 유연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택근무를 할 때 실제로 업무를 이제 집에서 각자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업무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팀즈를 쓰다 보니까 아주 좋은 툴이 하나 있더라고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툴인데 플래너라고 그거를 사용해서 팀별 프로젝트를 한눈에 매니지먼트 할 수 있고 그게 성과를 측정하는 큰 지표가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일단은 이런 그냥 매뉴얼한 내용을 넣어봤는데 관리하고 평가하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받다 보니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어떻게 하면 잘 평가할 수 있을지 얘 같은 경우는 명확한 업무를 할당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내 업무가 뭔지 일단 명확하게 할당을 해주고 이 업무에 대한 데드라인, 마감 시한이 잘 설정돼 있고 이거를 업무 평가 기준으로 확립을 한다면 좀 더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지만 이 직원을 잘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진짜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뭔지도 모르고 데드라인이 언젠지도 모르는데 업무를 잘했느냐 뭐 못했느냐 평가 기준이 없으니까 일단 기준부터 마련해 놓으시고 이 개인 거를 이제 팀별로 관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들을 다 모아서 팀별로 주기적으로 트래킹하는 게 큰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아주 그래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팁 조금 얘기해주고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365의 서비스로 플래너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활용해보시는 것도 큰 팁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플래너가 앱도 있고 팀즈 내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는데 팀즈 내에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팀 내에서 여기 팀 일반 채널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메뉴가 있고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타일 탭을 추가할 수 있는 탭이 나오는데 여기 플래너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새 계획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 팀에 있는 계획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는 새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팀 프로젝트 관리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거는 그냥 원하는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원하는 그런 타이틀, 뭐 월별 프로젝트 관리가 됐든 아니면 뭐 성과 관리가 됐든 네. 내가 원하는 타이틀로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이런 대시보드가 하나 나타나요. 이 대시보드는 우리 프로젝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여기 할 일, 새 버킷 추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런 내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를 그러니까 생성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버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월별로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3월, 4월, 5월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하실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뭐 디파트먼트, 부서별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렇게 이 버킷 이름을 변경하셔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회사별로 그냥 자기네들이 쓰는 네네. 게 편한 대로 넣으면 네네네. 되겠네요. 할 일이라고 되어 있고 버킷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네네. 있는데 그냥 내가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싶어 하는 그런 방법대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작업 추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좀 더 내 프로젝트를 좀 더 디테일하게 트래킹할 수 있는 그 세부사항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거 아까 덜 말씀드렸는데 이게 프로젝트 현황에 따라 네. 또 분류해서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작업을 추가해 보면 4월 9일 웨비나 네, 저희 실제로 했던 거. 실제로 했던 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업 추가를 눌러주게 되시면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칸들이 나와요. 그래서 타이틀 입력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대충 제가 입력해 본 상황인데 좀 더 네네.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기 사람 플러스 모양을 클릭하시면 이 프로젝트에 어떤 사람을 할당할지를 클릭할 수 있는데 저는 저희 혜은 과장님이랑 네. 상하 대리님을 넣었고요. 이렇게 버킷 진행 중이나 진행률, 그 다음에 우선순위 같은 것도 지정하실 수 있고 시작 날짜, 그리고 데드라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간을 지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밑에 보시면 검사 목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위해서 어떠한 상세, 그런 할 일이 네. 필요한지를 업데이트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 할 일 목록들이 다 끝났는지를 체크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체크만 하면 이게 다 완료 표시가 되어서 프로젝트가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끝났는지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저희 마케팅 팀에서 활용하고 실제로 있는 네네. 대시보드인데요. 뭐 인 프로그레스 진행 중인 이벤트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캠페인이 진행되는 게 뭐가 있는지 이미 완료된 항목들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데 네네. 이 보고 싶으시다면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완료된 항목들을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렇게 관리하실 수도 있으시고 이 보기를 필터링을 통해서 달리 보실 수도 있는데요. 할당 대상을 예를 들어서 클릭하면 사람별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겠죠. 네. 저는 이것만큼 좋은 재택근무 관리 툴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로 사용해보세요. 네. 무료 팀즈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6개월이 끝나면 이제 무료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무료 팀즈가 아닌 실제 팀즈를 쓰면 더 좋은 점이 있는지 두 분 엔지니어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팀즈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당연히 무료 버전이랑 차이가 있고요. 실제 팀즈를 사용하시게 되시면 사용자당 1TB의 저장소를 사용할 수가 있어서 무료에서 제공되는 사용자당 2기가보다 훨씬 더 많은 저장소를 활용하실 수 있고 예약된 모임이랑 그다음 모임 녹화 기능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관리센터에서 조직에 대한 앱 관리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 단위로 앱을 허용하거나 차단하고 팀즈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제어하는 정책을 설정한다든지 사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앱을 고정하는 등의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용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채널 및 채팅 메시지를 통해 통신하는 사용자의 수와 팀에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장치의 종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지금 화면에 아마 자유 나가고 있을 거라서 그거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조금 더 비교가 될 것 같네요. 또 차이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또 이제 관리자 분이 하실 수 있는 팀 정책 중에서 팀과 채널에 조직에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제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비공개 팀을 검색하도록 허용을 할지 말지, 그리고 개인 채널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설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혹시 있을까요? 네, 아직 익숙하지 않은 팀즈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다른 회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는지 또는 기술적인 이슈가 있을 때, 문의할 내용이 있을 때 연락할 곳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럴 때 저희 라이브 같은 총판을 통해서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MS 파트너 권한 및 많은 기술 경험으로 빠른 지원이 가능하고 저희 또한 업무를 팀즈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험을 통한 노하우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팀즈는 SLA 99.9%를 보장하며 실제 사용하시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사 도메인으로 바로 로그인하실 수가 있고 정책이나 여러 설정들을 할 수 있어서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두 엔지니어님이 말씀해 주신 그 차이점 외에도 저희가 실제로 이제 하다 보면은 마이그레이션 이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료 팀즈를 그러니까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무료로 사용을 하시다가 실제 이제 회사 걸로 써야 돼요. 그래서 회사 도메인을 따면 이 무료 팀즈에 있는 거는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옮기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나올 6개월간 무료 버전을 따로 신청을 하셔서 처음부터 회사의 용도로 사용을 하시고 테스트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실제 팀즈를 사용을 하실 때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일 궁금한 거죠? 자, 무료 버전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이제 문의하실 건데요. 자,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날로부터 사용기간은 6개월이 됩니다. 자, 신청 방법은 https://c11.kr.eera입니다. 또는 화면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스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 입력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무료 버전을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서 드릴 거고요. 자, 대상은 완전 신규 고객이시거나 아니면 지금 오피스 365를 쓰고 계시는데 익스체인지 온라인을 쓰고 계시거나 오피스 365 비즈니스를 쓰고 계시는 고객 모두 가능합니다. 자, 기술 지원은 저희가 조직 내 빠른 사용을 위해서 기술 지원과 만료 후에 데이터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지원해 드릴 거고요. 오마스 유튜브를 통해서 카페 매뉴얼과 교육 영상 등을 모두 보실 수 있도록 오픈을 해 드릴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링크나 QR코드를 통해서 무료 버전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료 팀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이 영상은 미리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편하신 시간에 편하신 장소에서 보셨고요.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 생기셨을 거예요. 이제 궁금한 것들은 실제 4월 9일 2시에 저희가 라이브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네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인사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뭐 하나씩 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월 9일에